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선초님이 이곳 워싱턴은 봄 날씨에 비 오는 오후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한국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이요? 장마가 다시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겨울비라기보다는 봄비 같은 느낌인데 날씨는 봄날 같은데 비의 양은 또 장맛비 같은 느낌이라서 출근길에 안전운전, 안전보행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뭔 겨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이 비가 그치면 또 한파가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겨울이 네. 끝난 건 아니다. 박종식 님이 섬마을 완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 그렇죠. 속 단비 저는 좋아요. 아, 호남 지역에 가뭄이 되게 극심했죠. 그렇죠. 좀 그곳은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이런 반가운 비는 좋죠. 그리고 음. 김은수 님이 형 같은 아우 종배님 다시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나 봐요. 아니, 형 같다는 것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네. 아, 또 거기에. 네. 네, 김은수 님이셨고요. 정석훈 님이 드디어 오늘 코로나 자가격리 해방되고 출근합니다. 오호. 일주일 전에 제가 종배 형에게 독감 조심하라고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촌철님들 모두 조심조심 또 조심 건강한 겨울 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 요즘 코로나 걸려서 7일 격리되면 뭔가 좀 억울한 느낌 들지 않아요, 좀? 왜요? 그렇지 않나요? 왜요? 저는 아직 안 격리가 돼봐서. 어이구,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근데 이게 억울한 게 차라리 코로나였으면 좋겠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감기에 저도 골골대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정석훈님 완쾌를 축하드리고요. 또 코로나가 후유증이 조금 있잖아요. 기침이나 이런 게 꽤 오래 간다고. 장기침이 꽤 오래 가요. 네, 그래서 좀 또 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음식 잘 드시고요. 네. 시선 집중 드시라는 게 뭘, 아니에요. 시선 집중 들으시면서 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영양제인데 드실 수도 있죠, 뭐. 아, 어제는 비타민이라고 뭐,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드실 수 있죠, 뭐. 예. 자, AS 타임 것이죠? 네, 어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반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 중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독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키즈들은 정치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엄마 카드로 정치하는 이준석 키즈들 참 신기하고 부럽다. 그러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게 청년 최고로 나와라.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좀 힘들다. 나랑 겨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답을 했습니다.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SNS에 입장을 밝혀서. 근데 그것 외에 제작진에게 따로 입장 표명을 해온 게 있어요. 제가 전해드리면 정치의 품격을 좀 지켜달라. 품격이 없으면 있는 척 흉내라도 내달라. 내 후임인 청년 최고위원을 비전과 가치가 있는 청년다운 청년이 선출되길 바란다. 그리고 나랑 붙고 싶으면 본인이 체급을 올려서 나오셔라.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네. 제비, 이 싸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싸움판이 저희 시선 집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발언을 좀 약간 절제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확인되는 게 좀 감정의 골이 좀 깊은 것 같다. 일단 좀 솔직히 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감정의 골 양쪽 기슭에 지금 서 있는 게 이른바 친윤대 비윤이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제대로 싸워라. 그럴 거라면. 엄마 카드 갖고 싸우지는 말고 그러면 친윤대 비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라든지 국정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걸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좀 정면으로 붙는 게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딱 한 줄을 올렸어요. 진짜 재밌는 사람 하나가 코미디 빅리그를 만들고 있네라고 올렸는데 네. 이게 이제 아마 장해찬 이사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 보도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JB가 제대로 붙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청년 최고에 나오고 한 명은 일반 최고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제대로 붙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꼭 이게 유세장에서만 붙는 게 붙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SNS 시대고 얼마든지 장에서도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 인물 나경원 전 의원이죠. 오늘 인편으로 직접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 문자와 전화로는 의견을 표명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직서를 낸다. 이거는 결심이 섰다. 이걸로 봐야 됩니까? 헤어질 결심이 선 거죠. 헤어질 결심. 근데 대통령실이 반려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내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결심을 했으면 칼을 뽑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무라도 썰어야죠. 그런 거 헤어질 아니겠습니까? 결심을 했다는 건 나올 결심을 했다. 이걸로 연결이 그렇게도 되는 거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안 놔주겠다. 이런 뜻을 이제 깔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어코 뭐 계속 낸다면 요령 부도가 아니겠습니까? 말릴 재간이 없는 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수리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어떤 딱지가 붙을 수 있겠느냐. 어제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배신의 딱지. 이런 것들로 붙이러 가는 수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네. 데이지님이 요즘 결심들을 참 많이 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결심이 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일제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의 골격이 어제 공개가 됐죠. 합의된 안이 아니라 정부안인데요. 어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강제징용 해법론이 공개 토론의 발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문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문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분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일 관계에서 이 강제징용 현안을 계기로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피해자 측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제 강제동원 지원재단을 통해서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기부금을 모은 뒤에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그러니까 배상금이죠.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 이걸 지급한다라는 이런 구상이잖아요. 네. 여기서 체크할 점은 우선 지급 여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국내 기업이 낸 돈으로 지급을 한 다음에 일본 전범 기업이 돈을 출연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냐 도대체 아니면 그것조차 없다라는 것이냐. 이게 지금 일단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데 서민정 국장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양국과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간협의회 참석자 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전범 기업이 영영 돈을 안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그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일본 전범 기업이 나중에라도 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미련을 아직도 떨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마저 한번 짚어보죠. 그러면 이건 이런 접근법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이면 일본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이 화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깔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네.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다른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힘에 기초한 자위권 행사를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일제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본 쪽의 선의에 기대서
뭔가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해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의 선의는 믿을 게 못 되고 일본 전범기업의 선의는 기대할 바라면 도대체 이 개선법은 어디에 기초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도무지 정리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원님이 돈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제강제동원의 사과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장현성님은 정부 입장 자체가 일본이 말하는 한일 청구권에서 해결되었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딱 라고 그거죠. 딱 그거. 예. 보고 계신데 그러면 사과 부분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관련해서 또 서민정 국장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것까지 마저 들어보시죠.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다시 표명하는 게 아니라 유지, 계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서민정 국장이 말한 그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일본이에요. 그냥 일본. 그러면 일본 전범 기업이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그 전에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까? 표명한 바가 있어야 무슨 성실히 유지 계승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제 기억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뭔데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민정 국장은 창의적 해법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창의적 해법. 네. 근데 창의성이 너무 강조되면 창의성이 잡벅에 기초한 자기만의 창의성이 되어버리면 그 결과물은 기발한 작품이 아니라 기괴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괴한 작품을 줄여서 말하면 그걸 괴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괴작. 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안은 제가 볼 때는 괴작이다. 왜 괴작이냐? 아까 한 촌철님이 보내주셨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일본의 방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끝났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일본의 어떤 가장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니까 괴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양희자님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일본 정부는 일단 사과도 배상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밝히면서 자국 기업 배상 참여에는 묵인할 것 같다라는 일본 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돌려서 해석을 하면 일본 정부 스스로도 이 안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불감청 고소원 아닙니까? 바라지는 않았지만 해주면 고맙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일본 정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발제를 통해서 발표까지 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들꽃수기님이 지금도 안 내는데 나중에 낼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물프레님은 정부는 왜 국민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본 입장에서 해결하려 합니까?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알렉스님은 한일 관계의 악순환이 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정부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일단 우리 정부 이렇게 하고 갑자기 나중에 일본 전범기업이 짠 하고 우리도 돈을 낼게요 라고 하나 또 이런 그림이 혹시 물밑에서 조율되면서 지금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설령 그런 게 실현된다 하더라도요.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고 양국 간 과거사에 대한 기본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협상의 틀에서 문서화되고 그 문서를 가지고 기본 정리가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정치 이벤트 하듯이 짠 하고 우리도 돈 낼게.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쇼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가미가 돼가지고 뭔가 극적 효과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쇼를 하더라도 그 앞에 진정한 사과 이게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 말도. 예. 그죠? 네. 이런 가운데 한일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이 일본으로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외교부랑 공동 주최한 인물이 정진석 한일의원 연맹 회장, 국민의힘 현재 비대위원장인데요. 이분도 같이 갔거든요. 일본을 좀 더 설득시켜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끌어낼지 요거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2구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시각에 용산구청의 당직 근무를 서던 두 사람이 전단지 제거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이 출근길에 전단을 볼 수도 있으니까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용산구 당직실은 이태원에 그 몰린 인파로 인한 민원이 속출을 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청 비서실장이 다시 같은 요청을 해서 당직실 직원 2명이 전단 제거 작업에 투입이 됐다는 건데 전단 제거 작업에 투입된 시간은 밤 9시부터 10시 40분경까지였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부착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거했다는 건데 참사가 바로 그 시각 10시 15분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해드리면 밤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전단지를 뗐고 참사는 10시 15분에 일어났고 구청이 당직실에서 사고 상황을 접수했다고 밝힌 시각은 밤 10시 53분입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대통령이 심기경호를 위해서 이태원의 안전관리를 등한시했다. 뭐 이 이야기밖에 더 정리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의 신경망이 모두 한 곳,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자, 용산서가 당직실에 요청을 넣었고 이어서 구청 비서실장이 다시 요청을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뒤에 비서실장이 다시 나섰을까요? 상식적 추론은 용산경찰서가 당직실에 말이 안 통하니까 비서실에 다시 연락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서는 왜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했을까요? 답은 안 내려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당직 근무자가 용산서의 전단지 제거 요청을 아무 이유 없이 저 싫어요. 이러고 끊었겠습니까? 이유를 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이태원에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런데도 용산서가 비서실에 연락해서 당직 근무자를 좀 동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태원 상황을 무시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 자체가 악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단지를 떼러갔던 근무자들은 작업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당직 일지에는 주정차 단속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지금 화가 많이 나신다는 촌철님들이 많은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지만원 씨가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비방을 한 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례가 있어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인정이 돼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왜 안 됐냐? 징역 2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고령, 올해 82살이라고 합니다. 고령인 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인 점을 들어서 일단 법정 구속은 미뤘던 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구속을 미룰 이유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구금이 될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찰 없는 표현의 자유는 악취나는 배설의 자유로 전락하기 십상이라는 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만원 씨의 광수 표현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에 좀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있어야 되는데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